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이어서 이제 이마트까지도 이 반값 치킨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물가가 너무나도 오르다 보니까 가성비를 좀 더 따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왜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하나를 가입하더라도 가성비 좋게 가입을 하고 싶은 게 또 사람 마음이잖아요. 오늘 저희 방송과 그 방법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하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김경화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경화 전문가님께서는요. 1+1은 보험금 플러스 보험료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보험료를 낸 만큼 돌려받는다라고 하면 사실 좀 아쉽죠. 그 이상을 바라고 가입을 하기 마련일 텐데 오늘 강의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준비한 김경화인데요. 우리 그 마트에 가시면, 우리 시청자님들 마트에 가시면 1+1 상품들 특히 유념이 잘 보시잖아요. 저도 마트 가면 제일 먼저 1+1 상품이 눈에 가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하나만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가 더 추가로 온다면 굉장히 행복하겠죠. 이렇게 행복한 보험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보험금 플러스 보험료. 보험금도 받고 보험료도 다시 돌려받는데요. 내가 보험료를 열심히 꼬박꼬박 내서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장 금액에 대한 보험금도 받고 내가 여태까지 낸 보험금도 돌려받는다면 정말 일석이조의 상품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일석이조의 상품 자체도 이게 과연 어디에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어떤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조금 눈여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그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4가지라고 제가 적어왔는데 이게 바로 사람이 태어나고 나이가 들고 병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꼭 태어남과 사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100%의 확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나이가 드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병에 걸리는 거는 건강관리를 잘 하신다거나 뭐 암도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라는 확률이 있긴 하지만 그중에 2명은 안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확률적으로 따진다면 그렇지만 사망은 누구나 한 번은 거쳐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로병사에 대한 준비도 우리가 보험으로서 많이 준비를 하시죠. 아무리 돈이 많은 이번에 내한하신 빌 게이츠나 아니면은 정말 부자인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우리나라로 본다면 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님 정도의 되시는 분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사망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마지막을, 인생을 준비하는 마지막을 어떻게 아름답게 준비해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걱정을 해보고 좀 준비도 좀 잘 해갈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연령별도 사망보험금 가입 현황을 볼게요. 이게 지금 보험개발원에서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연령대로 보면은 사망보험금을 가장 많이 준비하시는 나이대가 20대, 25세부터 시작해서
45세까지가 사망보험금을 가장 많이 준비하는 연령대로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면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경제활동도 많이 해야 될 시기에 만약에 혹여라도 불상사가 생긴다면 남아있는 가족이나 아닌 어린 자녀들이나 케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나이 때 가장 많은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61세 이상은 너무나 미비하죠. 0.4%. 정말로 사망보험금이 필요할 나이는, 탈 수 있는 확률이 100%인 사망보험금이 필요할 나이는 사실은 65세 이상부터가 더 확실하지 않을까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사망보험금을 가입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보험료도 비싸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100%의 확률을 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상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망보험금 과연 얼마나 준비하고 계시고 얼마나 받을까요? 이것도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1,000만 원 이하가 54%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이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1,000만 원 이하가 54%고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가 24%예요. 그러면 3,000만 원 이하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냥 더해도 78%, 거의 80%에 육박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사망보험금을 3,000만 원 이하로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과연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 금액으로 충분히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걱정되고요. 정말 1억 원 이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6%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 그 상위 그룹 1% 안에 계시는 분들이 1억 원 이상씩은 다 가지고 계시겠죠? 그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목적으로 아마 이런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자료 화면 보고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사망보험금 자체도 굉장히 가입할 수 있는 여력도 넓지가 않고 그러면서 가입한 금액조차도 굉장히 크지가 않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작은 금액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들. 마지막을 준비하는 비용을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게 지금 사망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우울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우울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생로병사를 마지막을 정말 아름답고 즐겁게 자식들한테 민폐 안 끼치고 잘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어렵지가 않거든요. 쉬워요. 1+1이 있으니까 쉽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장례식 비용이 얼마나 드냐면요. 식대비가 한 4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장의 용품이 한 300만 원 정도 나온대요. 그리고 장례식장 사용료가 한 200 정도 나오고 뭐 기타 비용 해가지고 평균 1,000만 원 정도의 장례식 비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장례 비용은 묘지 구입비가 한 500 정도 들고 요게 지금 현 시점이 아니고 이 자료가 한 3년 전 거라 아마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묘지 구입비가 한 5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설 봉인당 260 정도 되고요. 화장비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을 하면은 260 정도 들고 매장을 하면 700만 원 정도 들고 이렇게 해서 평균 매장 시에는 총 1,700, 화장 시에는 총 1,200만 원의 최소한의 금액이 발생을 하죠. 사망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비용이 최소한 2,000에서 1,50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사망보험금이 1,0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50%가 넘게 아까 확률적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2,000에서 1,500 사이의 장례식 비용은 과연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이 답답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미연에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을 든든하게 준비하는 방법. 이거는 뭐냐면요. 이게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 비용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상속 얘기하면은 보통 일반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상속이라는 게 뭐 나는 재산도 없고 땅도 없고 건물도 없어. 내가 죽는다고 해서 상속세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평생을 벌어서 아파트 한 채 구입을 했는데 내가 노후에 그거 정말 아까워서 아파트 한 채 아까워가지고 정말 알뜰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게 됐는데 이것조차도 지킬 수가 없다면 자식한테 고스란히 물려줄 수가 없다면 너무나 억울하겠죠. 상속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상속에 대한 공제를 이렇게 빼고 배우자 공제 6억, 직계비속 5천만 원, 존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 요거를 공제하고 난 금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이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이면 세율이 10%예요. 그럼 1억 원이면 세율이 10%면은 1,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상속세를. 그리고 1억 원 초과분부터 5억 원 이하까지는 20%. 그러면 1억 원까지는 10%고요. 1억 원 이상부터 5억 원까지는 20%인 거죠. 계산을 잠깐 해볼까요? 1억 원 이하면 10%면은 얼마예요? 1,000만 원, 1천. 1억 원 초과분부터 5억 원까지면 4억이죠. 4억에 20%면 8천. 그러면 9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5억 원 이하이신 분들은. 그런데 5억 원 초과부터 10억 원까지 요즘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 보통 10억 원 된다고들 그냥 통상적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10억 원을 가지고 계신다면 10억 원이면 얼마였겠어요? 그럼 5억 원부터 10억까지 5억이죠. 5억에 대한 30%면 15억. 1억 5천. 1억 5천 플러스 9억 하면 2억 4천이라는 5억을 상속을 받으려면 2억 4천이라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세금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돈 많으신 분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건물이 몇 개 있거나 아니면 뭐 대지가 많거나 땅이 많으신 분들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요. 상속을 고스란히 자녀들한테 인계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급하게 또 6개월 안에 상속세는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6개월 안에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현금 보유하신 분들이 흔치가 않잖아요, 요즘. 현금을 보유하도 6개월 내에 현금으로 돌리지 못하시면요. 급하게 매물을 내놔야 된다거나 급하게 건물을 처분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억 원 이하의 과세 표준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은 꼭 상속세에 대해서도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속세는 뭘로 준비해야 될까요? 보통 정말 부자들은요. 유태인 같은 경우도 태어나면 종신보험을 제일 먼저 가입한다고 합니다. 종신보험을 제일 먼저 가입을 해서 자녀들한테 대대손손 부를 물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온 재산을, 읽어온 재산을 고스란히 지켜갈 수 있게끔 그렇게 대대로 부를 물려줄 수 있고요. 하다못해 국세청에서도 이건 신문 기사에 나온 얘기인데요. 국세청에서도 상속세를 준비하는 방법 중에 1번을 종신보험으로 신문 기사에도 나왔거든요. 그렇게 꼽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종신보험 자체가 나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적당한 상황에 나는 중산층도 아니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와서 겨우겨우 집 한 채 있어. 아니면은 정말 부자이신 분들. 나는 건물이 몇 채 있어서 세금 걱정? 나 이런 거 잘 안 해. 이러신 분들도요. 막상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난처하고 힘든 경험을 많이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상속세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좀 해가셔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종신보험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태까지. 종신보험. 그러면 뭐 보험료도 비싸고 나이 먹고 가입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나 종신보험 뭐 가입해봤자 한 70세 넘어가시면 아마 사망에 대한 위험률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니면 자녀분들도 아마 그 상속을 받으려고 생각을 한다면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막상 그런 사건, 사고가 딱 발생했을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대처하기가. 그래서 제가 종신보험을 오늘 1+1 말씀드렸고 보험금도 받고 보험료도 받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상품의 기본적인 구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 구조는 주계약 가입 금액. 주계약 가입 금액을 1억으로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면 보험료를 꾸준히 내시겠죠. 처음에 가입과 동시에 보험료를 꾸준히 이렇게 쭉 내시겠죠. 이렇게 쭉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 내는 보험료가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보험료가 계속 쌓이는 거지. 꼬박꼬박 쌓여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할 시점. 이 사건, 사고가 이 시점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사망보험금 1억과 내가 여태까지 낸 보험료를 모두 합쳐서 1+1이 되는 거죠. 1+1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받아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낸 보험료가 고스란히 다 자녀들한테 상속이 갈 수 있다는 건 재산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상속세 걱정 안 하시고 그리고 재산을 세금 걱정 안 하시고 고스란히 자녀들한테 100% 물려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도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상품이거든요.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1+1 상품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렇게 1+1 상품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예시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게 70세 남자 20년 납 기준으로 75세 정도 되시면 어느 정도 사망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시기도 굉장히 어렵고 보험료도 상당히 비쌀 텐데 그래도 75세까지는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그것도 납입기간도 20년씩이나 되니까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분들의 기본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가입금액 기본 500만 원. 굉장히 작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500만 원이고요. 월 보험료가 11만 8,900원이에요. 내는 보험료가. 그런데 사건, 사고가 5년 후에 났다. 5년 정도 지났는데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그동안 낸 보험료가 713만 4천 원이거든요. 이 713만 4천 원 플러스 보험 가입 금액 500 같이 해서 1213만 4천 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보험금으로.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주계약 보험료 플러스 내가 여태까지 납입한 보험료까지 같이 받으시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납입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100%의 환급률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만약에 내가 이거를 자녀들한테 상속을 해주려고 아니면 자녀들한테 노후 본인의 사망 이후에 마무리를 잘 맡겨주려고 가입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납입기간 이후에 100% 환급률이 발생하니까 본인이 저축했다 생각하시고 다시 찾아가셔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받을 수 있는 1+1. 그러면 이거를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170%의 수익률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금액을 500을 잡고 내가 낸 보험료를 다 받을 수 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주로 상조의 목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상속의 목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상속의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액을 키우면 되겠죠. 여기다 동그라미를 하나 더 넣던지 아니면은 2개를 더 넣던지. 그래서 500이 아니고 5천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5천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총 납입 보험료가 7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망보험금은 1억 2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더 넣어서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하시면 상속자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을 하게 돼서 재산을 고스란히 내가 유지하고 싶은데 내가 평생 일궈왔던 내 건물, 내 땅 이런 게 그냥 자녀들한테 고스란히 100% 다 온전하게 가기를 원하시면 이런 방법도 상속으로 고스란히 해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부모님만 준비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부모님만 준비하지 말고요. 지금 성인 대신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성인이라면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를 부모님으로 넣으시고요. 수익자를 본인으로 잡아 놓으시면 100% 본인한테 다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상조 플랜이나 아니면 상속세 플랜으로 이렇게 1+1 상품을 준비를 해 가시면 과연 내가 지켜온 재산이 없어지진 않지 않겠습니까? 건물이 한두 개씩 있으신 분들은 뭐 건물 하나 팔아서 상속되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6개월 안에 현금으로 납입을 해야 돼요. 예전 같은 경우는 현물로도 납입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물로 납입하는 게 없어지고 다 현금으로 6개월 안에 납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땅 팔고 건물 팔고 이런 거 너무 힘들고 손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진행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상속세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장례식 비용 이런 것도 장례식 절차 이런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오늘 굉장히 무거운 얘기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일이니까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러면은 사전에 안 되면 뭐 원금 내가 낸 돈 다 찾아서 내가 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납입기간 끝나면 100%의 환급률이 나오니까 내가 다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시면 훨씬 더 내 삶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00% 확률로 사망한다.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 맞는 말이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할 텐데 즐기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면 이 마음의 짐 정도는 덜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다양한 활용법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신 우리 김경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이정란 전문가님 그리고 황인영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노후 준비입니다. 아무래도 100세 시대다 보니까 나이 들고 일을 하지 못할 때를 생각해서 늘 준비를 해봐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후 준비 방법에 있어서야 뭐 정답은 없다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일 것 같습니다.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앵커님 혹시 폐지 1kg를 줍는다면 부피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1kg면 한 이만큼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한다고 해도 한 300~400g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1kg면 한 이 정도? 이 정도는 되는데요. 하루 종일 1kg를 앵커님께 주우라고 한다면 혹시 주울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줍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폐지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쵸. 저도 절대로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1kg를 주워서 고물상에 가져다 주면 혹시 얼마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 정말 이거 구체적인 액수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많은 액수를 줄 것 같진 않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렇죠.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 60원 준다고 합니다. 정말 믿기지 않지만 노인들은 20kg를 주어도 1,200원 받아서 김밥 한 줄도 못 사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밖에 박스 내다 놓으면 정말 빛의 속도로 주워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생계를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어떠신가요?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주제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경각심을 갖고 또 노후 준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만나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57세 여성분이신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삶을 살아오셨더라고요. 자녀들도 다 대학교 졸업시키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해서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 싶었는데 본인의 노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분뿐만이 아니라 60%에 달하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고 있고 그 이외에 다른 노후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말은 꼭 자녀들이 다시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도 이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소액이지만 꾸준히 저축을 하고 계셨는데요. 티끌 모아 티끌인 것 같다. 더 좋은 현명한 저축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하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4건을 합치면 한 달에 총 50만 원씩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제 우체국 건만 5년 만기 5년 납이고 나머지 은행 건은 1년짜리 단기 납 저축입니다. 금리가 떨어졌다가 요즘 다시 조금 올랐는데 은행에서 5%, 3% 뭐 이렇게 이자 준다고 해서 신나서 가서 저축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 이자가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해요. 앵커님, 혹시 마트에 장 보러 간 적 있으시죠? 네, 있죠. 네, 100원 넣고 카트 뽑아서 장 다 보고 그 카트 어떻게 하세요? 쏜새같이 달려가서 다시 한번 넣고 100원을 회수하죠. 그쵸. 제 차는 여기 있는데 저 멀리 카트 꼽는 데까지 가서 굳이 가가지고 100원 넣고 카트 반납하고 100원 다시 찾아오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저축하고 만기 때 돈 찾을 때 떼는 이자 소득세 15.4%는 아깝지 않으신가요? 만약에 받을 돈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5만 원 이상은 떼간다는 소리거든요. 이러니까 계속 티끌 모아 티끌이었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단기납 저축은 만기가 끝나면 꼭 돈 쓸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1년 모아서 돈 찾아 쓰고 다시 모아서 다시 찾아 쓰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 열심히 나름대로 계속 저축은 하는데 실제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하나도 없는 통장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왜 요즘에 캥거루족 이야기도 많잖아요. 부모님에게서 벗어나서 독립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다 보니까 이 나이대 부모님들도 노후 준비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것 같아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 해결책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화면으로 먼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아주 심플하게 연금보험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금보험에는요, 추가납입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내가 내기로 약속한 금액의 2배까지 돈을 더 낼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 원씩 내기로 약속을 했다면 100만 원을 더 내서 한 달에 150만 원씩 저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25만 원 플러스 25만 원으로 제안을 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납입 가능하신 금액이 5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25만 원만 계약서를 쓰고 25만 원은 추가로 돈을 납부하게 되시면 추가로 납부하는 25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떼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재테크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도인출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10년짜리 길게 하면 중간에 내가 급전 필요하거나 돈 찾아 써야 할 때는 어떻게 보험은 또 해지하면 손해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험회사도요, 은행과 마찬가지로 내가 돈 필요할 때 찾아서 쓰고 돈 또 목돈 생기면 다시 넣고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기능이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1년짜리 단기납 저축만 고집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분께 복리의 마술과 비과세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님, 네. 혹시 가상의 남자친구 A와 B가 있어요. 네. 근데 이 가상의 남자친구가 앵커님께 30일 동안 네. 용돈을 준대요. 네. 근데 A라는 사람은 매일매일 100만 원씩 네. 줄 거고 B라는 사람은 1원부터 시작해서 복리로 1원, 2원, 4원, 8원, 16원, 32원, 64원 이런 식으로 용돈을 30일 동안 주겠대요. 앵커님은 A와 B 중에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머리로는 B를 골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의 외모가 출중한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A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딱 100만 원이라는 게 딱 머리에 꽂히거든요. 근데 B가 A를 따라잡기까지 딱 20일이 걸립니다. 21일째부터는 B가 주는 용돈이 훨씬 많아지고요. 그렇게 해서 총 30일 동안 받는 양을 따지면 B한테 용돈을 받는 게 훨씬 더 많다고 해요. 이게 바로 복리의 마술입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면요. 50만 원씩 120개월 동일하게 저축을 했는데 달리인지 복리인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금융 계산기를 돌려보면 7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복리의 마술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게다가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은 10년 이후에는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모은 돈을 나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과세고요. 나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는 게 비과세거든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님들, 입고 계신 옷 살 때 세금 내셨죠? 우리나라의 모든 상품은 세금을 뗍니다. 우리가 공항에 면세점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금이 없으니까 좋아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모든 금융상품도 세금을 떼는데요. 7년 이후부터는 복리의 마술에, 10년 이후에는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눈앞에 이득만 따라다니실 건가요? 인생은 길게 놓고 봐야 합니다. 과거 한 20, 30년 전에 은행에서 10% 이자를 줬었던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보험회사에서는 7, 8% 정도밖에 이자를 안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저축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은행 가면 10% 주는데 너는 왜 7% 받고 보험회사에 저축하냐고 그렇게 놀렸다고 해요. 근데 그들은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길고 100세 시대이고 57세 여성분이시면 이제 반 정도 사신 거잖아요. 10년만 눈 딱 감고 저축해 보시면 노후에는 연금이라는 든든한 친구가 곁을 지켜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복리 남친 너무 좋네요. 전문가님께서 이 연금보험을 25만 원에 25만 원을 추가 납입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후 전략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제시해 주신 이 해결책 이외에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또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5% 이자를 준다고 해도 은행은 첫째 달에는 12분의 12, 둘째 달에는 12분의 11, 셋째 달에는 12분의 1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평균 2.71% 이자를 적용받는데요.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를 떼고 나면 나한테 실제 적용받는 이자는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의 이자 불이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을 하기 때문에 5% 이자를 준다고 하면 매달 5% 이자를 적용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입을 해버리는 분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은행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욜로 라이프 이야기했는데 최근에는 이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2030 세대가 허리띠를 조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먼 미래를 위한 노후 준비는 이제 세대를 불문하고 인생 전반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은요, 다들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 치과 치료의 건강보험 혜택 범위가 궁금하다라고 합니다.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치아인데요. 치아의 관리다라고 하면 긴 기간과 부담스러운 비용 때문에 관리가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원으로 연령별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 혜택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부터 영유아 65개월까지 4번의 구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만 12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영구치에 충치가 발생하게 되면 그 치아 색상의 복합 내진이라는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치료 비용의 30%를 부담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충치가 발생하기 전에 윗 어금니 4개, 아랫 어금니 4개 이렇게 치아색으로 떼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실란트라고 하고요. 본인 부담금은 10%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만 19세 이상의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저희가 스케일링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15,000원의 비용이 거의 부담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3배에서 4배 정도의 비용을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연 1회, 연 1회라 하면 매년 1월 1일서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를 기점으로 하는 거를 1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15,000원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틀니나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는데 틀니나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30%의 본인 부담금으로 시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시술을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틀니 같은 경우는 7년에 한 번, 그리고 임플란트 경우는 한 사람당 2개까지 적용이 됩니다. 근데 2개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할 때 한 개가 보통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 30%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30%의 지원이 아니고 70%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30만 원과 지원 금액 70만 원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간단하지만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서 혜택을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치아 관리에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치아 치료에 있어서 건강보험 혜택이 이렇게 나이대별로 정말 잘 짜여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함께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궁금증은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외국인도 한국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가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체류자를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시킬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체류 코드입니다. F2 거주, F4는 재외 동포, F5 영주, F6 결혼 이민 이 네 가지 코드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이 네 가지 코드는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실비, 건강보험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을 텐데 이 외국인 등록증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서 비교적 가입이 수월합니다. 그런데 단기 여행 목적으로 오신 분들은 전부 가입이 가능하지 않고 체류 자격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를 심사받게 되므로 담당 설계사님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한국 이 보험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체류 코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다음은 첫 번째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치과를 자주 다니는데 이 보존 치료와 보철 치료의 정의와 차이점 궁금합니다. 네, 보존 치료와 보철 치료는 보통 어감상으로는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보존 치료는 말 그대로 보존한다는 뜻이고 보철 치료는 뭔가 새롭게 만들어서 넣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존 치료 같은 경우는 치아가 충치로 인해서 약간 상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치아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충치 부분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존 치료의 종류에는 크라운 치료와 충전 치료로 나눌 수 있고요. 보철 치료 같은 경우는 지금 충치나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치아 손실이 많이 됐을 때 이런 부분에 이루어지는 시술입니다. 그러면 이 종류에는 브릿지나 틀니, 임플란트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나중에 충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아 관련한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이 보존 치료와 보철 치료의 차이점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오늘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요.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게요. 네, 이색 보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골프 홀인원 보험이란 어떤 보험일까요? 홀인원은 이제 티샷을 한 공이 단번에 홀컵 안으로 들어가는 일로 정말로 하기 어려운 만큼 하게 되면 기쁨이 2배로 되는데요. 함께 라운딩을 간 동반자들에게 좋은 기운을 나눠주고자 식사도 대접하고 다음 라운딩까지 모시고 나가는 게 골프 규칙입니다. 이렇게 기쁜 홀인원을 만끽한 뒤에 찾아오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막아주는 게 바로 홀인원 보험인데요. 홀인원 보험이라고 해서 홀인원만 보장해주는 건 아니고 알바트로스나 골프용품 손해비용까지 모두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입 시기에 골프채 브랜드나 골프채 구매 가격을 여쭤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홀인원 증권 한도가 한 증권에 300만 원까지 최대 3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총 2증권이 가입이 가능해서 300만 원짜리 하나, 200만 원짜리 하나 이렇게 총 5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약 중에 두 번째 홀인원이라는 특약이 있어서요. 이 특약을 추가하시게 되면 최대 1000만 원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홀인원 보험을 따로 준비하지 않더라도 운전자 보험이나 상해 보험에 특약으로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시니까요. 이제 골프 잘 치시는 대표님들 이제 라운딩 나가서 기분 좋아서 캐디한테 막 2, 3만 원씩 팁으로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 돈으로 이제 홀인원 보험 하나 준비해 두시면 이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만약에 이 홀인원 보험이 없다라고 하면 홀인원을 하고 싶지만 또 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보험도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게요. 뇌출혈과 뇌혈관 질환 보장 범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뇌출혈이라고 하면 저희 뇌혈관 벽에 약한 부분이 터져서 출혈이 생기는 뇌혈관 장애를 말하는데요. 두개골 내에
한해서는 뇌일혈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뇌출혈의 75%는 고혈압 때문에 뇌혈관의 약한 부분이 터져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뇌혈관 질환은 말 그대로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터지거나 아니면 늘어나거나 좁아지거나 이런 4가지의 증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금 뇌출혈을 비롯해서 뇌혈관 질환이라 하면 뇌경색, 뇌혈관 협착, 뇌동맥류 등이 뇌혈관 질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비슷해 보이지만 또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잘 공부를 하셔서 숙지하시고 또 보험을 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게요. 피부과 여드름 치료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부분일까요? 네, 2009년 8월을 기준으로 약관이 변경이 되어서 보장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보장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2009년 8월 이전에는요. 주근깨, 점, 여드름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 질환의 경우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반대로 해석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보상을 해준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2009년 8월 이후의 실비에는 약관에는 정확하게 여드름은 보상해주지 않겠다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보장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부 질환의 원인이라는 게 꼭 여드름이 아니어도 건선이나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어루러기, 모낭염 이렇게 다양한 여러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약관에는 여드름만 안 해준다고 했지 이런 다른 피부 질환은 안 해준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질병 코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해석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여드름은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여드름이 아닌 다른 질병, 다른 피부 질환으로 의사 선생님이 질병 코드를 적어준다면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하고 2009년 8월 이전 실비를 지금까지 쭉 유지해 오시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여드름도 보장을 해준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2009년 8월 이전에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하면 이 여드름 치료 관련해서 보장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 약관의 허점, 빈틈을 찾아서 또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질문 하나 덧붙여 보고 싶은 게 있다면 이 백내장 관련해서 최근에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백내장 관련해서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요즘에 백내장 진짜 너무 많이들 하시고 이제 병원에서도 과잉 진료를 너무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백내장도 다 보장을 해주는 게 맞는데 약관에서 다 보장을 해준다고 했는데 요즘에 너무 과잉 진료가 심하다 보니 이제 오늘 아침에도 한 보험회사에서 70억 에 달하는 돈이 백내장 보험금으로 지급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보험에서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요즘은 진짜 내가 정말 나이가 들고 60세 이상이 되고 병원에서 정말 병원에서도 의사가 많잖아요. 이 모든 의사들이 이 사람은 정말 노화로 인해 질병이 백내장이 온 거다. 이렇게 판단이 나온 거 아니면은 이제 잘 백내장 수술을 해도 이제 보장을 안 해준다고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나 요즘에는 진짜 40, 50대 분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고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해야지 무턱대고 병원에 가서 수술부터 덜컹 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험을 활용하는 건 물론 너무나도 좋지만 악용하는 건 우리가 지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